자, 오늘은 우리가 매수를 시작하고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소위 말하는 물리는 상황이 나올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주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 하락 상황을 좀 잘못 대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락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좀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가 너무 없어. 떨어질 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존버밖에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떨어질 때 존버하면 안 되니까 칸 손절해야지 라는 생각에 그냥 뭐 여기 6,000원에서 손절을 해버린다던가 5,500원에서 손절을 해버린다던가 뭐 그냥 5,000원 정도가 적당하겠네 이러면서 이제 손절 정도밖에 할 줄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뭐 많아봤자 떨어질 때 적당히 물타기 해서 평단 낮춰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보면 한 3가지 정도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 카드가 아예 없는 분들도 있고, 뭐 이 존버도 그냥 카드라고 한다면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몇 개 없어서 그 하락 상황을 어렵게 끌고 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카드의 개수와 무관하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적재적소에 정확한 카드를 딱 써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콜라보를 일으키면서 몇 개 안 되는 수단으로 적절치 못한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이상한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이 점점 커지는, 그래서 하락하는 주식으로 계좌를 가득 채우게 되거나 아니면 손절을 반복해서 아이스크림처럼 막 녹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꽤 많죠. 현재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년 뒤, 2년 뒤, 3년 뒤의 미래가 그렇게 되는 걸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통계적으로 주식하는 분들의 90% 정도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오늘 좀 저희가 교정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교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카드의 개수를 좀 늘려 드릴 거고, 두 번째,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거는 뭔지 느낌적으로 좀 잘 설명을 해 드려 보려고 하니까, 나는 사는 거마다 잘 올라서 상관없어 이런 분들 아니라면 모두가 궁금해야 되는 그런 주제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잘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단순히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할 줄 알아야 수익을 결국에는 더 잘 낼 수 있다, 이 취지의 이야기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진짜 인지하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락 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수를 늘리자고 했잖아요. 저는 6개 정도까지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손절, 물타기, 존버, 이것들은 보편적으로는 사용할 것 같아요. 다들 뭐 이 중에 하나 또는 2개 아니면 모두 사용하는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일단 어떻게, 언제, 적재적소란 어떤 때일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요, 제가 생각하는 손절의 적재적소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샀다? 근데 단순히 얼마 떨어지면 5,500원에 손절해야지, 6,000원에 손절해야지, 아니면 5,000원까지 받다가 손절해야지, 이거는 뭐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비중 같아요. 비중이 낮을 때,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손절 카드를 쓸 수 있는 거다.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매매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데, 수익을 더 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비중 높을 때 손절 아무렇지 않게 팍팍 해버리게 되면은 그게 계좌 그냥 아이스크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 높을 때 손절하는 거는 정말 많이 신중하게 재고를 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뭐 있을 수 있겠죠. 치명적인 악재가 있을 때. 근데 그거는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손절의 적재적소는 비중이 높지 않을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카드를 다들 대부분은 쓰고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못하는 거죠. 단타 칠 거야 뻑 들어가서 뭐 1, 2% 떨어지면 손절해야지. 그것도 만약에 100% 비중 팍 들어가가지고 손절했으면 단타도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단타 치는 것도 문제죠.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천천히 비중 늘려가다가 나중에 비중 커졌는데 떨어진다, 그럼 그때 가서 무서워서 손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 비중 이만큼 커졌는데 더 떨어지면 안 돼, 이거 손실을 막을 거야, 그러면서 본인 딴에는 되게 적소에 손절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매매한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손절을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손절이란 카드를 제대로 쓰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중인 것 같다. 네, 단타를 치더라도 여기서 초기 비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리한 상황 이용해서 비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 비중을 확대한 상황에서 비중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저는 이럴 때는 손절이 아니라 익절, 즉 수익 중에 또는 약수익, 고압
매도해서 컷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 매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손절로 보지 않는 거고, 비중이 높아졌을 때는 손절 상황을 안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절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저는 대체로 물타기도 같이 선택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즉 손절할까 물타기 할까 이걸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물타기도 이제 또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타기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적재적소는 이거를 매집할 의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매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오쌤 예를 들면은 지금 6,000원 이 부분에서 고점에서 딱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매집한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함부로 물타기 하면은 좀 안 좋겠죠. 그럼 물타기 카드가 별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반대로 삼성전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좋은 주식이니까. 아니면은 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런 데서 매매한다면은 가격적으로 확실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타기 전략이 가능하겠죠. 뭐 요런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존버나 기다림은 다들 알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 없어서 기다리는 거는 저는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존버나 기다림이 가능하겠죠. 왜 가능하냐면은 손절이나 물타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좀 잠시 보류한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비중 얘기일 것 같기도 하네요. 많은 분들이 있는 대로 비중 때려 넣고 물타고 막 100% 이상으로 막 넣고 그러다가 더 이상 돈 넣을 게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손절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말씀하셨던 여기서 전략적으로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냥 아마도 그냥 비중적인 여유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더 좋은 가격적 이점이라던가 반등의 기회라던가 그런 걸 잡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쵸.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인데, 손절도 괜찮은데 손절에서 조금 더 진화하게 되면은 저는 상쇄를 차라리 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저점 깨지면은 무조건 손절해야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중을 이 안에서 채우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어떤 관리도 못한 상태에서 비중 낮을 때 손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매매를 하다 보면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손절 전에 비중을 좀 낮춰주는 행동을 하는 거죠. 아, 이 종목이 정말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부분 손절처럼 매도를 섞어서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고, 이거의 장점은 적재적소가 딱히 상관없어요. 그냥 비중 낮춰야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났을 때 그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선택권이 좀 많고 자유롭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밸런싱인데, 리밸런싱은 이 물타기를 좀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타기는 매수만 쭉 하다 보니까 비중이 높아지는 게 문제죠. 근데 리밸런싱은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도 같이 섞어주니까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해 줍니다. 어찌 보면은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매매하는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이 하락하고 있는 중간에 트레이딩을 하는 거니까, 그거 잘하면은 그냥 애초에 그 매매를 하면 되지 않냐, 그거 수익 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거 할 줄 알기 때문에 관리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라서 비중 문제를 해결해주는 되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리밸런싱의 적재적소는 결국에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시작하면 돼요. 매매한 지 뭐 1시간 됐든 하루가 됐든 일주일 됐든 한 달이 됐든 상관없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리밸런싱을 바로 사용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할 때, 빠른 매매할 때 있잖아요. 다시 이런 네오쌤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빠른 매매를 하다가 하락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길 때, 이럴 때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줄였다가 비중을 늘리고 할 때는 다 리밸런싱을 사용하면서 매매를 하는 편이고, 그래야 수익을 내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유연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뭐 저희도 처음 설명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혹시 저 영상 최근에 봐서 잘 모르는 분들은 과거 영상 찾아보시면 저희가 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리밸런싱이라는 제목으로. 개념을 좀 분명히 구분하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다른 개념, 포트폴리오 상에서의 리밸런싱 이런 얘기도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리밸런싱을 이제 알고 나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좀 잘못 사용하는 거일 것 같은 게, 이런 빠른 매매할 때 소위 말하는 단타 칠 때는 리밸런싱 안 합니다. 보통 대부분은 그냥 비중 컨트롤 한답시고 분할 매수 빠르게 막 하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물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손쓰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물타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물린 종목 해결의 차원에서
그때 이제 리밸런싱을 막 출혈을 감내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적재적소가 아닌 거죠. 이미 되게 늦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것 하나 짚어주신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데 존버랑도 연결이 되고요. 물타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기다린다, 존버한다, 시간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을 주면서 되게 한정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정도로 괜찮아? 시간도 주고 돈도 주자 하면서 시간과 돈을 다 주는 거예요. 빌드업 하면서. 그러면서 차라리 비중을 확실하게 올려주는 거죠. 비중을 올려준다는 얘기는 사실상 무한물타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 자신 있으면은 그 정도로 몰아주는 거죠. 근데 대신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죠. 이 종목에다가 빌드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종목에다가 그냥 미쳤다 빌드업하게 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내공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시기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종목 괜찮아, 이 종목 믿을만해 라고 했는데 막 되게 고점부터 빌드업을 할 바에는 좀 기다렸다가 조정받고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냥 그런 거 상황 구분을 못하고 빌드업 좋대, 손실 안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냥 막 달려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방법보다 되게 리스크가 커지는 거니까 주의가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을 가만 보니 많이 놓치시더라. 네, 여기서 이제 6개를 얘기했고 적재적소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인데 이거 알면은 해결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6개를 알게 되면 하락이 모두 다 그냥 해결이 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했었던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냐인데 이 중에 하나가 좀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걸 팔까? 저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6개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6개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를 골랐어도 처음에는 기다림을 골랐다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물타기로 넘어갔다가 그랬다가 자연스럽게 리밸런싱으로도 가고 그러다가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바톤 터치하면서 릴레이로 쓰이거든요. 어떨 때는 리밸런싱으로 갔다가 상세로 갔다가 다시 물타기로 가면서 수익이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종목에서도 2개, 3개의 조합이 바뀌어가면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말했었던 적재적소의 이 요소를 잘 사용할수록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커져요. 왜냐? 하락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수비를 잘하니까 이제 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매매 자체가 되게 유연해지고 수익이랑 결과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뭐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주식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저희가 클럽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손절만 합니다. 물타기만 해요. 그냥 정해둔 종목의 그 특정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해요. 그냥 본인이 정해둔 대로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은 한 번 정도는 바꾸는 것 같아요. 물타기 하다가 안 되면 존버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손절하고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손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극단적 손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카드가 되는 거고 이 5가지 안에서 유연하게 최선의 효과를 내는 게 필요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어느 시점에 어떻게 기다리느냐, 기다렸다가 어떻게 물타기를 하느냐, 그러다가 어떻게 리밸런싱으로 유연하게 넘어가고 그게 또 나중에는 뭐 빌드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런 거는 사실 첫 들어가서 왁구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지나가는 내내 계속 그거를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대응이라는 말도 하는 건데 뭐 그런 부분을 배워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물린 종목에 대한 거를 얘기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들리죠. 물렸을 때 물려? 고수도 물려? 뭐 빨리 손절해서 안 물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고수든 초보든 누구든 간에 상황에 따라서 물리는 상황은 나와요. 하락 상황은 나오죠.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잘 컨트롤 하느냐 못하느냐가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거니까 생각의 결을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반대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쵸. 그게 이제 불타기로 바뀌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얘기라서 사실은 이거는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에 가까운 얘기니까 다시 한번 좀 중요도에 맞게 집중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수익 내는 거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 거를 추가 팁을 드리면은 물타기가 불타기가 되고요. 리밸런싱이 제 단어로는 드리블. 상승 중에 이제 드리블 하면서 간다라고 종종 표현을 하는데 그게 되는 거고 이 상세는 상세 대신에 그냥 차익 실현. 얼마만큼 수익을 확보하면서 계속 가져가느냐 이런 거고 이 모든 거는 결국에는 뭐 비중하고 연결되어 있고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 수익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투자란 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돈을 어떻게 벌지를 고민하고 그 돈을 잘 벌기 위한 최적의 조합값을 찾아가는 거
거, 그게 결국에는 실력이 될 것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데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와서 배우면 되는 거고, 훈련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실력이 느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두 가지 짚어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락할 때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너무 적다, 그리고 너무 좀 조악하다, 안 좋은 카드만 갖고 있다, 좋은 카드를 좀 장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카드의 개수를 전체적으로 늘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적재적소에 잘 써야겠죠. 그리고 딱 고착화된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하려 그러면 어려우니까 좀 훈련을 좀 하세요. 주식을 시작했으면 난 이제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 내가 원하는 만큼 낼 수 있는데 라는 그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는 그냥 훈련 기간이거든요. 소액으로 하시든 감당 가능한 선에서의 고액으로 하시든 그건 자유인데, 그때는 이제 돈 버는 거는 그냥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되 훈련 기간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을 저희랑 하시면은 확실하게 기간 단축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더 크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좀 약속드립니다. 그거 정말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저희 하고 있는 투자클럽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가입 안내 공지사항 걸어놨고요. 저희 운영하는 카페 가입해서 공지사항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